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어디서 무엇을 하셨건 평안하셨기를 바랍니다. 혹은 견딜 수 있을 만큼만의 고통이셨기를.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나디아입니다. 연암서가에서 펴낸 피터 싱어의 동물의 방을 보고 있죠? 이 책은 김성한 선생님 옮김이에요. 오늘은 제5장 인간의 지배에서 르네상스 시대를 보도록 할게요. 르네상스 시대. 많은 사람들은 중세 스콜라주의를 반대하는 인본주의 사상이 발흥한 르네상스 시기에 이르러서는 중세적인 우주관이 붕괴되고 인간의 다른 동물에 대한 초기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혁되었으리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르네상스의 인본주의는 결국 인간 중심적인 주의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용어는 인도적인 행동을 지향하는 인도주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르네상스 인본주의의 중요한 특징으로는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강조한다는 점과 인간을 우주의 중심에 놓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고대 그리스의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는 구절은 르네상스기에 다시 부활하여 시대의 특징을 보여주는 주제어가 되었다. 르네상스의 인본주의자들은 의기소침함에서 벗어났으며 이에 따라 그들은 무한한 권능을 지닌 신과 대비되는 인간의 원죄와 나약함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그 대신 그들은 인간의 유일무이함, 자유의지, 잠재력, 존엄성을 강조했으며 이 모든 것을 하위 동물의 유한한 본성과 대비했다. 인간에 대한 태도라는 측면에서 볼 때 초기 기독교인들이 인간 생명의 불가침성을 강조한 것처럼 이러한 특징이 나타났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발전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 아닌 생물들은 과거와 다름없이 여전히 인간의 한참 밑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러한 입장에서 르네상스의 사상가들은 이 세상 그 무엇도 인간 이상의 찬사를 들을 만한 것은 없다고 주장하며 인간을 자연계의 중심, 우주의 한가운데 세상의 고리라고 묘사하는 오만방자한 에세이를 썼다. 르네상스기는 어떤 면에서 현대 사상의 출발을 이룬다. 하지만 동물에 대한 태도에 관한 한 이 시기에 이르러서도 이전의 사유방식은 달라진 바가 전혀 없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이르러 동물학대를 반대하는 진정한 인물이 나타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동물의 고통을 너무 염려한 나머지 채식주의자가 되어 친구들의 놀림을 받았다. 외계인이 살고 있는 다른 행성이 있을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 새로운 코페르니쿠스 천문학의 영향을 받은 조르다노 브루노는 과감하게 인간은 무한의 앞에서 개미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1600년 브루노는 자신의 이단적 발언을 철회하지 않은 이유로 화형에 처해졌다. 미셸 드 몽테뉴가 좋아하던 저자는 플루타르코스였는데 이 온화한 로마인은 당대의 인본주의적 전제를 공격하던 몽테뉴의 의도에 부합되었을 것이다. 잘난 척하는 것은 우리의 자연스럽고도 생리적인 병이다. 이와 동일한 공허한 망상을 통해 인간은 신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자신에게 신성을 부여하며 수많은 다른 피조물로부터 자신을 구분한다. 이러한 자화자찬을 거부하는 사상가는 자신의 에세이 학대에 관하여에서 동물학대가 인간학대를 조장하기 쉽다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로 나쁘다고 주장했는데 그가 이러한 주장을 한 로마시대 이래 얼마 되지 않은 사상가 중에 한 명이기도 하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서구 사상의 발전에서 인간 아닌 생물들의 지위가 이 시기 이후에는 개선되었을까? 우주와 그 안에서 인간이 차지했던 중심적인 위치에 대한 구태의연한 개념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으며 바야흐로 현대 과학은 오늘날의 명성을 부여받기 시작했다. 독자들은 인간 아닌 생물들이 그때까지 너무 낮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 이르러서는 그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수밖에 없었으리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최악의 바닥에 이른 것은 아니었다. 최종적이고도 매우 기상천외한, 동물의 입장에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기독교 교리의 산물이 17세기 초 르네 데카르트의 철학으로 연결되어 나타났다. 데카르트는 분명 근대적인 사상가이다. 그는 현대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으며 분석 기하학, 현대 수학은 상당 부분 여기서 유래했다. 기하학의 아버지로 간주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 또한 기독교인이었고 그의 동물에 대한 태도는 그의 사상이 갖는 두 가지 측면이 결합됨으로써 나타났다. 역학이라는 새롭고도 흥미로운 과학의 영향을 받은 데카르트는 물질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시계를 관장하는 원리들처럼 기계론적 제 원리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런데 이러한 견해를 갖게 됨으로써 우리 스스로의 본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다. 인간의 육신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리하여 물질계의 일부이다. 이 때문에 인간 또한 그 행동이 자연 법칙에 따라 결정되는 기계여야 하는 듯이 보였던 것이다. 데카르트는 영혼이라는 관념을 도입함으로써 인간이 기계라는 불쾌하면서도 이단적인 견해를 피해 나갔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이 세상에는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실체가 있다. 그것은 정신 또는 영혼이라는 실체와 물질적 또는 육체적 본성을 갖는 실체다. 인간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의식은 물질적 기원을 가질 수 없다. 데카르트는 의식을 불멸의 영혼과 동일하게 생각했으며 이 영혼은 물질적 육신이 해체되어도 사멸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또한 그는 신이 특별한 영혼을 창조했으며 모든 물질적인 존재 중에 오직 인간만이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천사와 다른 비물질적인 존재에게는 오직 의식만이 있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데카르트의 철학은 동물들이 영혼 불멸의 영혼을 갖지 않는다는 기독교의 교리를 수용함으로써 동물들이 의식마저 갖지 않는다는 이상한 결과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에 따르면 동물은 기계이며 자동 인형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쾌락이나 고통뿐 아니라 그 무엇도 경험하지 못한다. 만약 그들을 칼로 벤다면 비명을 질러댈 것이며 뜨거운 쇠를 닿게 하려 할 때 이를 피하려고 몸부림을 칠 것이다. 하지만 데카르트에 따르면 이러한 모습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동물들이 실제로 고통을 느끼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그저 시계의 경우와 동일한 원리의 지배를 받을 따름이다. 물론 동물들의 행동은 시계보다 복잡하다. 하지만 이러한 복잡성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시계는 인간이 만든 기계임에 반해 동물은 신이 만든 무한정 복잡한 기계이기 때문이다. 데카르트 시대의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영혼과 물질의 관계에 대한 그의 문제 해결 방식, 다시 말해 의식을 물질계에 위치 지우는 것은 역설적으로 보인다. 인간만이 영혼을 갖는다는 해결책은 그 당시 매우 커다란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우선 그와 같은 해결 방법은 내세울 근거를 마련해 주었으며 데카르트는 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 이유는 동물들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파리와 개미 이상으로 내세의 삶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희망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부도덕한 행위를 조장하기 쉬운 오류이기 때문이다. 오직 인간만이 영혼을 소유한다는 해결책은 정의로운 신이 동물, 이들은 아담의 죄를 물려받지도 않았으며 내세의 보상을 받지도 못한다. 동물을 고통받게 한 이유에 대한 까다롭고도 오래된 신학적 난문을 해소해주기도 했다. 데카르트는 이 외에도 다른 실천적인 장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내 입장은 동물을 박해하라는 것이 아니다. 나는 단지 사람, 최소한 피타고라스의 미신에 빠져있지 않은 사람들의 행동에 눈감아주고자 할 따름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내 입장이 동물을 먹거나 죽일 때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사람들의 의혹을 풀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과학자 데카르트는 위에서와 같은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또 다른 운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 이 시기에 이르러 유럽에서는 동물 실험이 널리 행해진다. 그런데 당시에는 마취제가 없었다.
때문에 동물들은 실험 대상이 되면서 분명 매우 아파하면서 괴로워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우리들 대부분이 알 수 있는 행동을 했을 것이다. 실험자들은 데카르트의 이론 덕에 이러한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양심의 가책을 무시할 수 있게 되었다. 데카르트 자신도 해부학 지식을 넓히기 위해 살아있는 동물들을 해부했으며 당대의 수많은 주도적인 생리학자들은 데카르트 주의자인 동시에 기계론자임을 자처하였다. 17세기 후반 포르루아 얄의 장세니스트 신학교에서 연구를 수행했던 일부 실험자들, 데카르트 주의자인 동시에 기계론자인 다음과 같은 목격담은 데카르트 이론의 편의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철저하게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개를 매질했으며 개들을 고통을 느끼는 생물로 생각하여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을 조롱했다. 그들은 동물들이 시계와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들은 개가 두들겨 맞을 때 내는 소리는 조그만 스프링을 건드릴 때 내는 소리이며 전체 몸뚱이는 감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 그들은 가엾은 개들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내 다리에 못을 박아 고정시키고 생체를 해부하여 피의 순환을 살펴보았는데 이는 아주 커다란 화제거리였다. 이러한 관점을 취했다면 동물의 지위는 실로 거의 개선될 수 없었을 것이다. 데카르트하고 다른 시대에 태어난 게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그 사람한테 욕했을 것 같아요. Y뉴스 외전 오늘의 희망 메시지는요. 자신을 믿고 도전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난다 입니다. 기적을 믿으시나요?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찰나죠. 그때가 언제냐? 바로 용기 있게 도전했을 때입니다.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99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100번째 시간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아주 특별합니다.